자, 안녕하세요. 오늘 마늘 포장하는 거 테스트 영상인데요. 기계 사용 설명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 기계는 기본적으로 에어를 사용하는 기계고요. 전기는 단상 220V 3.5kW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현재 몰드가 공장에 컴프레셔가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몰드가 이게 내려온 상태예요. 이게 여기 붙어 있잖아요. 위아래가. 요게 요 부분이 까만 게 이게 아랫 부분이 이제 아랫 몰드고, 여기서부터 요 위에가 윗 몰드예요. 에어를 연결을 해주세요. 에어를 연결을 하면 이게 올라갑니다. 연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 주고 그 다음에 히터를 먼저 켜실 거예요. 이 앞쪽으로 오시면 히터를 따로 껐다 켰다 하게 디지털 컨트롤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기를 끼우고, 돼지코 그냥 전기 그거 끼시면 되고요. 전기가 기계에 들어가면 여기 램프가 켜져요. 전기가 들어왔다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를 따로 열나는 히터를 따로 켜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이 기계가 일정 시간이 지나도 원하는 기계 본체에서 원하는 온도만큼 오르지 않으면 삑삑거리면서 에러 코드가 뜰 거예요. 그러면 한번 껐다 키면 돼요. 근데 지금 나린기 부분을 열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열이 오르는 거고, 이 나린기 부분은 따로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도 이렇게 켜주셔야 돼요. 켜면 자, 이렇게 몰드가 누르면 나오게 되죠. 다 쓰고 퇴근하실 때는 반드시 이거 끄시잖아요. 그럼 몰드 들어갔죠? 이것도 꺼주셔야 돼요. 따로. 반드시 따로 꺼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얘는 보시면 이쪽에 온도 컨트롤이고요. 똑같이 위아래 180도로 세팅을 했어요. 이 세팅 수치를 바꾸는 방법은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 모드 한번 누르시면 깜빡깜빡 할 거예요. 자, 깜빡깜빡이는 것을 화살표로 원하는 대로 옮기실 거예요. 옮기고 다 옮겨졌으면 다시 또 앞으로 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원하는 쪽으로 가서 이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고 모드를 길게 한번 눌러주면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설명 드릴게요. 자, 이거 두 개는 이미 설명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도 방금 하나 설명을 드렸죠. 기계를 끄고 켜고 전원이 들어와 있고 안 들어와 있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버튼은 이모저시인데 자주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전체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돌려서 복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땐 켜졌을 때 다시 전원이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밑에 몰드가 원래 상태로 들어가서 준비 상태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왜 눌려지냐면 누군가 이제 지나가도 누를 수도 있고요. 포장돼서 여기서 기계가 내려갈 때도 랩으로 감으니까 눌려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눌립니다. 이 부분 그렇게 돌려서 복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발생되는 문제들이 여름되거나 그러면 이제 커피라든가 음료를 여기다가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업하다가 마시다가 이제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쏟아지면 요 사이로 타고 이 안에 PCB 보드가 들어있는데 간혹 이제 들어가도 웬만해서는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없는데 간혹 PCB 보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 물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버튼에 대한 설명은 자, 한 번 더 드리면 이건 자, 기계 켜는 거죠. 자, 처음 기계를 켰을 때 여기에 매뉴얼에 불이 들어옵니다. 수동이죠, 수동. 자동은 선택을 오토로 선택 스위치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깜빡이는 이유는 우리가 세팅한 온도가 있어요. 나린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린기는 120도에 세팅을 합니다. 120도에 세팅을 했는데 그 온도가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깜빡이는 거예요. 온도가 다 오를 때까지는 자동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센서는 자동을 사용할 때만 사용되는 건데요. 이건 빼서 일로 옮겨 드릴게요. 그리고
자, 그럴 때 수동으로 작동을 시키시면 돼요. 뭔가 온도가 오른 건 우리가 인식하고 뭔가 테스트를 한다든가 하실 때는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작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평상시에 이제 딱 켜 놓았을 때, 기계를 딱 켜 놓았을 때 왼쪽 창은 카운터 기능을 합니다. 카운터 몇 개 포장했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현재 연결된 첫 번째 히터의 온도가 표시가 돼요. 첫 번째 히터의 온도는 이 기계는 이 나린기입니다. 앞쪽에 여기 보면 나린기 히터, 이 히터의 온도고, 두 번째는 저 뒤쪽에 있는 히터의 온도예요. 자, 그래서 한번 눌러서 순서대로 들어가 볼 건데요. 한번 누를 때마다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프로그램 3를 순차적으로 넘어갈 거예요. 프로그램 8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자,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버튼의 기능은 지금 사용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필름을 이렇게 조금 이따 이제 끼우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필름 끼우는 그림이 있어요. 아주 딱 순서대로 롤러를 통해서 밑에 뒤집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근데 이것도 걸어놓고 버튼을 누르면, 자, 누르고 있는 만큼 필름이 감겨요. 리와인딩 된다고 리와인드라고 여기다 써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리와인드 누르는 만큼만 필름 스크랩이 감아지는 거죠. 처음에 이제 감아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히터. 이 히터 버튼은 자, 누를 때마다 연결된 히터의 그 온도가, 현재 온도가 순차적으로 나타나요. 두 번째 히터 93도.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지금이 이거고요. 한 번 누르면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오픈,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네 번째 것도 없으니까 안 뜨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1에 대한 부분은 히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프로그램 1. 프로그램 1의 1은 앞쪽 히터의 온도, 프로그램 1의 2는 뒤쪽 히터의 온도예요. 자, 프로그램 1의 1은 120도. 그 다음에 두 번째도 120도. 세 번째는 안 씁니다. 이거 사용 안 해요. 연결을 안 해놨어요. 하지만 의미 없는 세팅인데 이 정도 해서 출력 값으로 내보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금방 저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1이 끝나고 2로 넘어갈 거예요. 2. 요거는 카운터 기능을 오픈. 자, 무슨 얘기냐면 카운터 기능을 오픈하거나 락을 한다는 내용은, 자, 오픈을 해 놓으면, 자, 한번 일단 찍어 볼게요. 한번 빙기에 작동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카운터가 방금 제로에서 하나가 됐죠. 그리고 지금 필름은 계속 돌죠. 왜냐하면 필름을 지금 안 끼웠잖아요. 그래서 아이마크가 감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필름이 아이마크 감지 센서, 조 센서의 위치에서 빠져 있는 경우, 이게 빠져 있으면 필름이 계속 돌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요거 말고도 또 다른 에러가 또 있어요. 일단 이렇게 에러가 나면 기계를 꺼주셔야 돼요. 껐다가 다시 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또 다른 에러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안전창이 작동이 됐을 때, 기계가 비상정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에러 코드가 뜨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미처 오르지 못했을 때는 1, 그 다음에 또 에러 코드가 나는 것이 들어오거나 나오지 못했을 때 또 에러 코드가 또 떠요. 이제 그거는 제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같이 요거 옮겨드리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두 번째까지의 기능을 봤는데요. 오픈이잖아요. 근데 이걸 락을 바꿔볼게요. 락. 자, 락을 바꾸고 요거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저장하고 그냥 놔둬도 금방 빠져나오고요. 자, 한 개를 카운터를 리셋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되죠. 락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2를 가서 오픈을 해 놓고 빠져나오면 이 숫자를 리셋 시킬 수가 있어요. 카운터를 작업한 수량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라고 돼 있죠. 이 세 번째는 뭐 하는 기능이냐면 작업할 때 기계가 이렇게 누르는 기능이 있어요. 실링 타임이라 그러죠. 이 실링 타임을 0.1초 단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P3은 실링 타임. 자, 이 실링 타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이 센서가 물건을 감지하고 나서 얼만큼 있다가 작동을 시킬 거냐 기계가 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빼놨을 때 슬쩍 터치를 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P4번의 수치만큼의 시간만큼 딜레이 되고 기계가 작동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5번은 002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냐면 아이마크 이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필름을 사용을 하고 자, 한 번에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날짜를 찍겠다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뒤쪽에 두 번째 날짜 찍는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P5번까지 지금 갔는데요. P5번, P5-1이라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자, P5-1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지금 보면은 필름이 미리 와서 대기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움직이는 거를. 필름 도는 거를 지금 안 걸었으니까 이걸로 볼게요. 자, 작동을 하고 나면 필름이 지금 돌아갑니다. 이건 나오고 남는 시간에 도는 거죠. 남는 시간에 도는 건데, 자, 남는 시간에 도는 건데 이거를 열판 밑에 지금 필름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 찍고 한참 있다 또 찍으신다. 이랬을 때는 필름이 열판 밑에 노출이 되니까 누글누글해지겠죠. 그러면 포장을 했을 때 깔끔한 모양이 좀 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미리 계량을 해놓고 여러 개를 해놓고 쭉 작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 하고 한참 있다 할 것인가에 따라서 설정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바꿔볼게요. P5-1을 바꿔볼게요. 5-1을 1번으로 바꿔볼게요. 1을 1로 바꾸면 2가 나오게 돼 있어요. 2는 아까 안 나왔었거든요. 이게 나오는 이유는 한번 찍고 나서 필름이 늘어지게 됩니다. 이거 쿵 누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칠링을 하는 거 따내는 건데 그 다음에 필름이 살짝 돌아주지 않으면 나올 때 용기에 걸려 다 찢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감아주는 시간을 P5-2번에다가 설정을 한 거고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자 한번 볼게요. 움직임을. 자, 스타트 시켜 볼게요. 자, 스타트 시키면 얘가 이제야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죠. 그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날짜 찍고 또 아이마크가 감지가 되면 이제 실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살짝 돌죠. 이 살짝 도는 것이 P5-2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P5-1을 1로 놓았을 때 P5-2가 나오는 거고 그만큼이 살짝 움직여 주는 거예요. 나올 때 걸리지 말라고.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P5-2번, 1번 이 부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현장 여건이 이미 계량을 많이 해 놓은 상태에서 포장만 쭉 할 거다라고 하면 그때는 P5-1번을 0으로 놓으셔야 돼요. 남는 시간에 필름이 돌아가라고, 우리가 찍고 남는 시간에 필름이 돌아가라고, 그래야 포장이 빠를 거니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 계량하고 또 얹고 하나 계량하고 또 이런 식의 작업이 된다고 하면 P5-1번을 1번으로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스타트와 동시에 필름이 가서 필름이 우는 부분이 없어질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P5-1번, 2번 다 지나고 6번이 있는데 6번은 지금 안 써요. 6번이 안 나오고 7번으로 갔죠? 자, 다시 볼게요. 안 보던 거라서 헷갈리실 거예요. 자, 보면 뭐가 빠졌어요. 자, 5번에서 얼로 넘어가나 보세요. P5번에서 자,
7번으로 바로 갔죠. 6번 없잖아요. 6번이 없는 이유는 이 필름이 인쇄 필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필름이 무인쇄 필름이라고 하면 6번이 나옵니다. 6번은 필름의 총 길이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P7번은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나린기는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 두 개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링하는 건 한 번에 4개죠. 그러면 아이마크가 감지할 때마다 날짜를 찍는 거는 하나밖에는 못 찍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가서 날짜를 찍는 위치는 뭘로 잡냐면 바로 여기 엔코더로 잡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눈금 보이죠? 끝에 눈금 돌아가는 저 발 수량을 세서 길이를 감지하는 게 P7번이에요. 저 P7번의 그 발 수량만큼의 필름이 이동을 하고 날짜를 찍는 거예요. 그만큼을. 그래서 P7번이 있고요. 그 숫자만큼이 그래서 정해지는 거고요. 찍어보고 맞춘 겁니다. 자, 볼게요. P7번의 수치가 지금 64라고 되어 있는 그 발 수량이에요. 64라는 발 수량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 수량만큼이. 그 다음에 P8번. P8번은 날짜를 찍는다는 건데요. 004. 0.4초 동안 내려와 누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찍고 또 찍죠. 한 번 찍고 또 찍는데 찍고 나서 바로 땡겨 가버리면 필름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찍고 필름이 잠깐 머물렀다가 이동하는 것을 P8-2번에 1번에 두었습니다. P8-1번에 0.5초 동안 살짝 머물렀다가 날짜 찍은 다음에 이동해라. 볼게요. 이 필름 여기 이거 돌아가는 거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찍고 자, 그래서 한 번 찍고 얘가 조금 기다렸다가 도는 조금 기다렸다가 도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로 끌고 가버리면 찢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팅이 돼 있고요. 지금 이 세팅은 이대로가 맞는 세팅이니까 특별히 변경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전화를 붙들고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P1의 1은 얼마, P1의 2는 얼마, P1의 3는 얼마, P2는 얼마, P3는 얼마, P4, P5, P5-1, P7, P8. 자, 요거를 순서대로, 나머지 이건 안 쓰는 거예요. 이 기계에는 쓰는 기능이 없어요. 요거를 그대로 불러주시면서 저랑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돼요.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볼 거니까요. 요게 이제 뭐 낙뢰라든가 뭐 과전류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살짝 변할 수가 있어요. CPU가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름 끼워 볼게요. 필름 끼고 살짝 끼는 거 해볼게요. 자, 요 필름 끼는 것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잠깐만 놔두고요. 자, 필름을 끼시기 위해서는 그림도 있지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자, 일단 빼보세요. 자, 무거우니까 이게 받침을 만들어 드렸어요. 다른 기계에 이 받침은 없어요. 요건 이제 필름이 워낙에 무거워요. 받침을 만들어 드렸고, 자, 이 필름이 이렇게 포장된 상태로 올 거예요. 이 상태로 오면 바닥에 놓으세요. 무거우니까. 양쪽에다가 이 커버를 끼워 넣으실 거예요. 네, 저렇게 꼭 맞아 들어가게 양쪽으로 잘 끼워 주셔야 돼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작업하다 도중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잘 미착이 일단 돼야 됩니다. 이게 기초적으로 스타트니까 끼워 주시고요. 끼워 주시는데 방향이
이렇게 풀려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 끼울 때도 이게 홈에서 이게 브라켓이 빠질 경우가 있어요. 잘 맞춰서 넣으셔야 되는데 너프도 잘 안 맞아 있다, 커버가 벌어져 있다, 이쪽이나 뒤쪽이, 그러면 이 피치가 안 맞아, 날짜 위치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호스밴드 끼워서 밀어주시는 것이 텐션 기능이에요. 얼마만큼 세게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필름이 풀리다가 더 풀리고 혹은 이제 안 풀리고 정도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요거 텐션 스프링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여기서 스타트가 이 롤러 위로, 그 다음에 실리콘 위로, 그 다음에 요 활자 찍어주는 이제 먹지 밑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롤러도 위로 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롤러는 아래로 갑니다. 아래로. 이게 아래로 가줘야 이 롤러가 움직였을 때 날인기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저 위치를 좌우로. 자, 이 롤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이 날짜가 좌우로 바뀔 수 있어요. 좌우로. 그 다음에 이제 앞 뒤로 움직이는 거는 이 본체가 고정된 부분을 나사를 풀어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저 롤러, 이거를 끼워 주셔야 돼요. 이걸 안 끼우고 그냥 가시게 되면 필름이 사용되면서 이쪽이 커지고 이쪽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날짜 위치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원 롤에는 닿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시면 늘어짐 방지 이제 텐션 스프링이 있는 핀을 끼워 주셔야 돼요. 겉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저거 지나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로 먼저 내려갔다가 돌아서 올라올 거예요. 필름이.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데, 자, 밑으로 가서 완전히 밑으로 갔다가 저기서 돌아서 올라와서 이렇게. 자, 절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요거 끼실 때는 가능하면 기계를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꺼주셔야 이 커버를 여실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하니까. 이 커버는 보시면 여기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요 사이로 윗몰드와 아랫몰드 사이로 필름을 껴서 쭉 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롤러 아래로, 왼쪽 롤러 아래로 해서 위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도 역시 덜렁덜렁 늘어지지 말라고 롤러를 2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아랫 롤러 밑으로든 이건 마음대로 끼셔도 돼요. 사실 저희는 나름 이제 요거 이렇게 한다고 해드렸는데 나중에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건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돌아줘야 됩니다. 안으로. 요거는 여기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아까 설명드렸던 업 버튼, 기계를 켜지 않아도 업 버튼 돌아갑니다. 누르고 있는 만큼 돌아가니까 이렇게 끼워 주시고, 이미 지금 온도가 다 올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기계를 켜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마크 있잖아요. 이 아이마크 홈에 필름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나 이렇게 되면 필름이 계속 돌아가겠죠. 이렇게 맞춰주시고 한 번은 공타를 찍으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찍어주세요. 자, 한번 찍게 되면은 이렇게 찍게 되면은 아이마크가 맞아서 서겠죠. 자, 이게 이제 서게 되면 이 다음부터는 작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짜 지금 찍었잖아요. 날이기 지금 날짜 이제 매일매일 한 번씩 교체할 거거든요. 자, 홀더를 밀어서 돌려서 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필름 위에나 이물질 위에 올려놓으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충격을 주셔도 안 됩니다. 이게 상하면 여기 홀에 안 들어가니까 여기 거의 없어요. 아주 빠듯하게 들어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활자는 여기 이 부분을 한 자씩 빼서 끼우시면 돼요. 빼서 끼우시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살짝 꺾어 대각선으로 했다가 이렇게 맞춰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밀어서 다시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 활자는 보시면은 요것 좀 한번 열어줄래요? 활자가 방향을 그럼 어떻게 맞추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빼서 풀어보시면 스테인레스나 종이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 홀더를.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볼트 풀어놓은 게 있어요. 무드렌치. 요거를 무드렌치로 풀으시고, 자, 이렇게 풀으시고 활자를, 필요한 활자를 한 자씩 빼시면 되는데, 빼실 때 보면 자세히 보시면 띠가 있어요. 띠. 여기엔 없고 여긴 있죠. 띠가. 그러면 얘가 미리 맞춰놓은 활자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빼보면 슬쩍 올려보면 띠가 어느 쪽에 있는지 있을 거예요. 잘 안 보이시니까 띠를 보고 판단을 하세요. 그 띠를 맞춰서 딱 끼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같은 걸로, 뜨거우니까 종이 스티커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몇 겹 접어서 딱 누르시고 그 다음에 딱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수평이 맞죠. 그 수평이 맞게끔 날짜를 갈아 끼시고, 그 다음에 열이 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얘가 열이 나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열 오를 때까지 씻고 가려면요, 먹지 가는 거. 먹지 가는 건 이쪽에 원놀이 끼워져 있게 돼 있고요. 그냥 이거 풀러서, 너무 풀러서 끼우시면 돼요. 근데 먹지는, 자,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풀려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역시 이것도 찍는 부분에 빼놓고 나머지 부분 여기다 찍어야 되니까, 프린터나 대부분 다른 것들 먹지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그럼 요 로라 사이는 어떻게 끼우냐면 여기에 레버가 있어요. 젖히면 벌어집니다. 요렇게 해서 테이프로 여기다가 살짝 붙여주고 나면 계속해서 감아지는데요. 이게 풀렸어요. 나사 좀 조여주세요. 이거 빠집니다. 이거 꼭 조여주세요. 무드렌치 볼트로. 이걸 조이고, 여기 속에다가 무드 볼트를 하나 더 채워 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기억을 하고 계세요. 저희도 알고 있지만 요거 하나 조이고 나면 속에 이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 다시 볼트를 또 하나 채울 거예요. 맞볼트를 채워서 안 풀어지게. 지금같이 요거 안 봤으면 또 나중에 이렇게 해서 조였다고 치면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좀 한 손으로 하니까 이거 끼우세요. 끼우고 여기 무드볼트 조여주세요. 무드볼트를 하나 더 채워주세요. 반드시 이걸 올려주시라는 거예요. 레바를. 이거를 올려주지 않으면 먹지가 간격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똑같은 걸 찾아다가 한 번 더, 그거 아니에요. 요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 이게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무드볼트를 하나 더 가지고 오세요. 여기에 맞는 거. 자, 이 위에다 하나 더 채워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돌아가면 이쪽으로는 절대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니들 베어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먹지 넘어가는 간격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요 볼트가 있어요. 요거
요 볼트가 이 머리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이게 작아질수록 먹지가 많이 넘어가요. 요 볼트를 풀어서 밑으로 내리면 여기 먹지 넘어가는 간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찍혀야 되는데 이게 같은데 찍히고 또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벨트가 있어요. 빨간 게 양쪽이 똑같은데요. 이 벨트에 그리스가 묻는다든가 너무 오래 써서 늘어졌다든가 사갔다든가 그럴 때는 이 뒷부분을, 여기 보시면 이 뒷부분에 여기 고정된 축이 있어요. 요걸 풀어 살짝 올리면 탱탱해져요. 이건 안 될 때 전화 주시면 그때 이제 보시고 또 설명 드릴 거니까. 근데 구조는 그렇게 또 어우 뜨거. 여기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바꾼 날짜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 아까 찍은 거거든요, 날짜가. 근데 여기 안 찍혔었죠. 한 번 오고 일곱 번 정도를 찍어야 돼요. 세 번. 지금 여기 깨가 안 찍혔던 자리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 아까 보시면은 7번까지는 아니네. 필름이 길어서 이거는 두 카트씩 하니까. 여기에 날짜가 없잖아요. 비로소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상품을 넣고 찍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저 위에서 날짜를 갈았다고 이 밑에까지 날짜가 한 번에 오지는 않으니까. 한 번 더 찍어야 되는구나. 5번 찍었나요? 나왔죠 이제? 6번째. 이렇게 본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 작업은 이렇게 하고, 그리스 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 쳐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다 쳐서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소리 나는 데는 무조건 쳐야 되고요. 이렇게 기어 이빨 돌아가는데 여기 쳐주셔야 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 로라가 삑삑삑 소리 날 거예요. 이런 로라가. 여기다 방청제 살짝만 칙 뿌려주시면 돼요. 이 롤라. 이건 베어링이 아니고 부싱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이쪽 보실래요? 이쪽 기계에 열어놨으니까 이 뒤쪽에 보면은 아주 오래 쓰시면 관리하실 때 여기 보조축 있죠. 실린더 회전 방지용 보조축인데 여기에 그리스를 이제 발라서 나가지만 그리스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로드 엔드 베어링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요 로드 엔드 베어링, 요 꼭지가 있어요. 로드 엔드 베어링에 요 꼭지에다가 저희가 그리스를 다 집어넣어서 보내요. 여기, 저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쪽에서 보셨듯이 계속 들락거리는 부분에 하부를 보시면 여기 레일이 있잖아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 여기 요 부분은 가이드 부분이 타고 올라오면서 잭업 장치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저런 그리스가 묻었던 부분은 그리스 쳐주시면 돼요. 대신 이제 쓰시면서 그리스가 이제 오래 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먼지하고 묻어서 꽉꽉하게 딱딱해져요. 면장갑 같은 걸로 빡빡 먼저 닦아주신 다음에 그리스를 발라주셔야 돼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몰드는 아랫부분에 보시면 6mm 볼트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 하나, 둘, 저쪽 뒤에 2개. 요걸 이제 마늘을 쏟거나 뭐 이렇게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요걸 풀어가지고
물에다 좀 담가주셔서 세척을 하셔야 돼요. 나름 이거를 일반적인 업체들처럼 샌딩 유광백색이라도 저 뒤쪽에 보시면 하얀색 있죠. 저런 식으로 또 후처리를 한 게 아니라 하드라 그래서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표면 강화 처리로서 강한 게 있어요. 거의 테프론에 가깝게 이제 그 하드 처리를 해서 까맣게 이렇게 해놨는데 부식이 되지 말라고 이것도 여기 이 부분도 알루미늄을 이제 후처리를 하드로 한 거예요. 그랬지만 이제 관리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들도 다 스프링이 소모품이에요. 눈에 나중에 보시면 많이 쓰시면 깨진 게 보입니다. 그때는 교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 하나, 둘, 셋, 넷. 자, 이 움직이는 거 한번 볼게요. 쭉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런 부분들하고 요 부분들하고 저 부분들이 소모성 이제 스프링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쭉 올라오는 것들. 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있죠. 저것들이 저 안에 다 스프링이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몰드를 빼서 저기 2개 풀러서 몰드만 빼서 한번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싹 교체하고 손을 봐서 보내드리곤 해요. 자, 그러면 뺄 때는 자 순서대로 하려면 이 몰드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기계 끄시고 필름 제거하시고 에어를 빼면 이 공간이 많이 나와요. 에어를 빼면 그렇지 않고 여기에 10mm 스패너를 집어넣던가 T렌치 같은 것도 있어요. T자를 이렇게 돌리는 거 10mm대로 된 T자를 집어넣고 돌려서 저 볼트 2개를 빼시고 여기에 이 부분을 젖혀서 전기를 다 빼시면 돼요. 전기 끄셔야 되는 거죠. 끄고 이렇게 뽑으면 돼요. 맞아요. 양쪽 다. 그 다음에 이걸 2개를 풀렀으니까 이게 나오면서 이런데 걸려서 끊어지지 않게 안쪽으로 잘 단돌이 하시고 쑥 뽑으면 이게 빠집니다. 근데 아마도 이거는 걸릴 것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린다 만약에 이것도 푸셔야 되고요. 몰드를 이렇게 뺄 때는 다시 넣을 때는 보시면 이렇게 여기 홈이 있어요. 거기밖에는 안 들어가요. 보시면 여기 위에 홈이 있어요. 이게 독일제예요. 이것도 다 그 저렴한 거 고장 자꾸 나고 그래서 이렇게 젖혀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 여기 밀고 한번 젖혀보세요. 제가 한 손이라서 밀고 저거를 당겨 보시면 돼요. 딱 당겨서 밀고 딱 소리 나게 저렇게 잠기면 그냥 다시 전기는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밥 먹으면 이제 치석 끼잖아요. 오래 먹으면. 그렇듯이 칼날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칼날이 4개가 들어있는데 이 칼날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의 톱니거든요. 이런 식의 톱니인데 이 톱니가 오랫동안 쓰시면 치석 끼듯이 이렇게 껴요. 근데 이것도 딱딱해지면 나중에 자르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잘 쓰시면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희도 이해를 못하는 게 갈비집에서 기계가 들어오면 이 PCB 판넬 한번 저쪽 한번 열어주세요. PCB 판넬을 열면 그 안에 고기 덩어리가 이만한 게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포장을 하는데 저 안에 어떻게 고기가 올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올라가 있더라고요. 쥐가 물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윗몰드를 빼가지고 이 윗몰드를 빼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형태의 몰드를 물에다가 다라에다 물 받고 요만큼만 딱 담가주시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담가주시면 방금 작업을 했고 뜨겁잖아요. 그 상태로 몰드를 빼서 물에다 요만큼 담가주시면 부글부글 물이 끓으면서 칼날이 청소가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옆으로 세워뒀다가 다시 조립하시면 돼요. 끼워서 그대로. 자, 보시면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커피 넣고 물 쏟으면 고장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PCB 보드고요. 이 안에 전기들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가운데는 에어 실린더가 자리하고 있어요. 고무 같은 거 하나 놓고 이거 빗어줘가지고 쏟아도 안 넣지. 들어가지. 그 안에는 물 넣지 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정도는 방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때그때 이상 있을 때 이제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예. 자 이제 조금 이따 필름 껴보실 거예요.